요즘 일본 커뮤니티에선 묘한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솔직히 해상자위대 상대가 안 되지. 핵잠수함? 쇼야. 유지도 못해. 한국은 숫자도, 돈도, 경험도 우리 발끝에도 못 미친다. 그들의 말은 자신감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밑에는 묘한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에게 최면을 걸듯 말이죠. 그도 그럴 게 이제 일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다의 절대 강자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불안의 실체가 폭로된 건 바로 일본 내부의 군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과 해상 전면전이 벌어지면 우리는 길어야 3일이다. 그 한 문장은 일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3일, 단 72시간. 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해상자위대가 그토록 자랑하던 해상왕국 일본이 고작 3일 만에 전면 교전 지속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 그게 일본 내부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걸 가정 시나리오라며 애써 덮었지만 커뮤니티와 군사 커뮤니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건 현실 가능성이다. 왜냐면 지금의 한일 해군력 구도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숫자와 장비로 자신들의 우위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지스함 8척, 호위함 30척, 잠수함 20척. 함대 크기, 장비 성능, 작전 경험 전통적으로는 세계 3위권 해군으로 꼽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해상전은 이미 누가 먼저, 누가 들키지 않고 누가 먼저 끊느냐의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아래,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탐지전, 교란전, 추적전,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 세계에서 일본은 더 이상 1등이 아닙니다. 그 자리엔 한국이 있죠. 한국 해군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변신해왔습니다. 국산 잠수함 기술을 독자적으로 축적했고 독일식 AIP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넘어 한국형 AIP 그리고 리튬 배터리 기반의 차세대 수중 체류형 잠수함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건 일본이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그들의 잠수함도 조용하지만 그건 거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조용함입니다.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어딘가에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디에 있는지는 끝내 특정이 안 되는 조용함이죠. 이건 수중전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 눈에 안 잡히지만 확실히 근처에 있는 존재. 그때부터 상대 해군의 움직임은 마비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이지스 구축함, 초정밀 레이더, 방공호위 시스템. 그 모든 게 하나의 어뢰, 한 발의 미사일에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의 실무자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내뱉은 그 말, 우린 길게 못 버틴다. 그건 패배 선언이 아니라 전력 구조의 한계를 인정한 현실적 결론이었습니다. 일본의 교리는 바깥에서 막는 해상 차단형 교리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적이 접근하기 전에 원양에서 봉쇄하는 것입니다. 수입으로 버티는 섬나라, 해상 수송로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바다 밖에서 막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발상이죠. 그래서 그들의 함대는 오래 버티는 대신 초기 충격 흡수력이 약합니다. 반면 한국의 교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린 장기 봉쇄전이 아니라 초반 72시간 안에 상대 지휘축을 끊는다는 전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해군은 물량의 해군이 아니다. 개전 첫 사흘짜리 해군이다. 표면적으로는 비꼬는 말 같지만 실은 두려움에 가까운 경고입니다. 왜냐면 그 사흘 동안 일본이 지휘 통제, 통신, 정보망 중 한 곳이라도 잃으면 해상자위대 전체가 더 이상 조직이 아니라 흩어진 배들의 집합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 일본의 전쟁은 전투가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즉, 3일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3일을 넘기면 통제력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커뮤니티는 겉으로는 여전히 비웃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운영도 못하고 유지비 감당도 못해. 미국이 연료줄 리도 없는데 허세지. 하지만
일본 내부 보고서와 국방 전문가들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핵잠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핵잠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자유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 작전이 가능합니다. 산소를 다시 얻기 위해 떠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 잠수함이 어디에 있을지를 가정해왔습니다. 여기쯤, 이 깊이쯤, 이 시기쯤. 하지만 핵잠이 현실화되는 순간 그 모든 예측이 깨집니다. 한국 잠수함은 이제 일본이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건 방어선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잠이란 존재 자체가 공포다. 우리는 방향을 모른 채 방어해야 한다. 모든 방향을 막는다는 건 모든 전력을 찢는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방어의 효율은 0에 수렴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공포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비싼 군대. 일본의 전력은 효율이 아니라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이지스함 한 척에 수조원, 호위함 한 척에 수천억. 한 척 잃으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면 한국은 싸고 빠른 플랫폼을 무수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잠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에서 다시 발사할 수 있는 다층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석가들은 인정합니다. 한국은 이미 공격 속도와 복원력에서 우리를 넘어섰다. 일본은 장기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충격, 한 번의 전력 손실만으로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장기 교환전을 해서는 안 된다. 3일 이상 가면 우리가 먼저 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 군 내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나오는 결과입니다. 개전 24시간 안에 일본은 항모형 호위함 한 척, 구축함 2척 손실 예상. 48시간 내엔 이지스 통신망 일부 마비. 72시간을 넘기면 통합 지휘체계 붕괴.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3일론의 구체적 근거입니다. 즉, 전면전이 아니라 통제권 상실 시점이 3일이라는 의미죠. 그들은 말로는 한국 따위라며 비웃지만 속으로는 그 따위에게 가장 먼저 시스템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여론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여전히 자존심에 매달리는 층,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현실파입니다. 전자는 커뮤니티에서 웃고 떠들지만 후자는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맨 끝엔 늘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해상 균형을 바꿀 준비를 마쳤다. 결국 단 3일 만에 전멸한다는 말은 한국식 과장이 아닙니다. 그건 일본 내부에서 나온 경고이고 그들이 스스로 내뱉은 두려움의 문장입니다. 바다 위의 자존심이 아니라 바다 아래의 현실. 지금 일본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심해의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존재입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국뽕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